굳이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거를 왜 전화로 부탁하느냐. 이재명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있는 대로, 이 부분이 바로 나오네요.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한 것이다. 위증을 교사했다면 김 씨가 원하는 걸 한마디라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 하고 이런 검찰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검찰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습니다. 조경 변호사님 일종의 어떤 비유, 레토릭을 썼는데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에서 아닙니다를 빼면 일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다는 그냥 비유 표현이죠. 저는 검찰의 구형 이유에 대해서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네. 또 핵심적으로 김모 씨의 증언이 아니었다면 무죄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1심부터 무죄였습니다.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범죄 사실 몇 개가 있었는데 친형 강제 입원인가 이거 빼고는 1심 무죄였어요. 이거는 1심부터 무죄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1심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모 씨의 진술이 무죄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느냐.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면요. 별로 안 미쳤다. 예, 왜냐하면 제 녹취록도 다 듣고 1,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다 봤거든요. 검찰이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유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었고 무죄 판결의 이유도 그것과 다르다는 걸 모를 리 없어요. 일단 이 사건은 이 검사 사칭 통화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이 최모 PD 그리고 그 방송국 팀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고 그 전화를 받는 시장실 쪽에 김모 씨하고 김병량 시장이 있었던 겁니다. 네. 두 개의 공간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 건데 이쪽 전화를 하는 쪽에서 검사 사칭이 이루어진 범죄 행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김진성 씨에 대해서 뭐 진술 관련돼서 녹취에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 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 검사 사칭이 이루어지는 경위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중에 재판이 돼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간 분위기가 성남시청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그거를 최모 PD에 대한 혐의를 빼고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가고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분분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달라는 거였거든요. 자, 1심 재판의 판결은 뭐냐면 일단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가 됐는데 그거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게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억울한 부분도 좀 있고 이거는 그냥 의견의 표현이다.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에 적셔야 되는데 이런 감정적 어떤 판단, 의견의 표명이기 때문에 무죄다거든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한 부분에 대해 납득되는 부분이 있다는 설시도 같이 해요. 뭐냐면 이 최초에 최모 PD도 경찰 수사관에서 진술을 했는데 검사 사칭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부추겨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최모 PD가 전화를 하면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근데 하는 과정에서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개입된 게 공모가 돼서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이 사건 전체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이 최모 PD를 부추겨서 검사 사칭을 했다. 이렇게 사건이 구성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억울하다는 거고 당시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부도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가담을 했고 공모된 거는 맞다. 네. 그런데 부추겨서 주도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 당시 이제 2018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을 또 이 대표 측에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당시의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보완해 드리면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보았던 측에서는 검사를 사칭하고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는데 마치 검사를 사칭 안 했던 것처럼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한 취지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 부분도 저희 설시가 돼 있는데 판례에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장 중에. 그런데 이제 그 표현 자체는 약간 착오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뭐 감정의 영역이니까. 예. 그 결론적으로 이거는 사실관계에서도 억울하게 생각했을 법한 어떤 사실관계가 있고 당시 이 공무원 사칭, 검사 사칭 판결문에도 그런 부분이 기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모 씨의 위증 때문에 유죄로 연결됐다는 이 논리는? 판결문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 맥락 속엔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이거를 위증의 유일한 증거고 만약 김모 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극히 희박했다. 저는 절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위증 때문에 무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죄의 결정적인 원인이 위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형은 부당하다고 이야기는 하실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형량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위증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한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형량에 대해서 뭐 결정적인 그 위증 때문에 결정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증 교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말씀하신 내용에 따른 위증교사 자체 혐의는 인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제로 저는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이 생각이 되는 이유가 정진상 실장이랑 이 예. 김모 씨가 나도 문자도 있거든요. 재판 들어가기 전에 네. 잘하고 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정진상 실장이랑 이 김모 씨가 그 전에도 이와 관련된 소통을 했다라고 추측할 만한 내용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또 통화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은 이 김모 씨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 김모 씨의 발언에 의해서 본인이 이 도의사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해야 될 어떤 당위는 본인 스스로에게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그렇군요. 심지어 또 이 진술한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나는 위증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나오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아니다. 그거는 그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그렇군요.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그거는 위증교사를 했다는 전제해서 구형량이 과하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냐. 판결문에도 없네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게 한 거고요.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도 말하는 것처럼 사실만 기억나는 대로만 해달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공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화하는 부분은 그쪽에서는 모를 테니까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위증의 내용이 됐다는 그러니까 이 시장실 쪽에서 최모 PD 쪽의 혐의는 빼고 이재명 대표로 몰자란 분위기가 있지 않았냐 이런 이 관련된 진술 부분이 이제 위증 교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건데 실제 그 김모 씨는 증언 마지막 예.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김병량 시장의 성품상 그럴 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취지를 만약 앞에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번복했기 때문에 그 위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위증을 교사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3년을 구형하면서 한 가지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위증교사범의 93.8%가 징역형이었다. 최근 수년간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그만큼 법원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될 시에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건데
검찰이 밝혔습니다. 위증교사반 93.8%가 징역형이었다. 유죄 확정된 위증교사의 비율,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35.4%가 실형, 58.4%가 집행유예, 6.2%뿐 벌금형이었다. 앞서 김주영 의원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이 대목 같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최근 어떤 추세가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냥 뭐 벌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 그래서 징역형이 93.8%다. 이 통계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조계 또 사법부에서 가장 질이 안 좋게 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유증교사다. 네. 왜냐하면 유증이나 유증교사는요. 판결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판결할 때 뭐 가지고 하죠? 증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적 증거, 진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진술도 있지만 지금 뭐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의 어떤 진술조서 자체도 이제 진술조서 쓰는데 굉장히 증거 능력이 약화됐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판가름 된단 말이에요. 뭐 민사도 마찬가지죠. 유증한 사람의 말을 믿으면 뭐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유증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 쪽에는 사법부 쪽에서는 뭐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이거 유증교사 자체가 내용이 별거 아니다랄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최하 금고 이상의 이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형 징역 2년 했잖아요. 네. 그 인정이 되면 이게 벌금 100만 원 이하로 갈 사안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인정이 되면 그거 당연히 뭐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11월 달에 어떤 선고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좀 약간 뭐 이번에 저 사건 자체가 검사 사칭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벌금 15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2004년도에 받았는데 지금 20년 동안 예. 거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선거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번도 검사 사칭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아마 본인이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검사 사칭을 안 했으면 내가 편하게 정치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한번 해가지고 이런 고초를 겪는다. 뭐 후회가 좀 막심하다.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네. 자,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1, 2, 3심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많이 늦어져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11월 15일. 자, 최근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6개월 내, 2, 3심은 각각 3개월 내 처리하라. 633 원칙이 있는데 그거 왜 안 지키냐라고 법원 행정처, 그 대법원장의 의지겠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 타임라인에 적용한다면 11월에 1심 선고가 나오고 33 법칙을 따진다면, 왜냐면 이미 6개월 안에 했어야 되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으니까. 자, 대선 전에 3심 결과가 나오고 있군요. 그러면 김주영 의원님이 간단치 않겠군요. 1심이다라고 해서 뭐 항소, 상고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대선 전에 만약에 유무죄 선고가 나오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느냐 못하느냐 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타임라인대로 본다면 또 대법원이 가급적 법을 지켜서 우리부터 지키자라고 네네. 한 그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은 내년 5월이 되겠죠. 잔인한 5월이 될지 꽃피는 5월이 될지 5월에 이제 판가름 나게 될 텐데 아마 최종 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어떤 뭐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테면 뭐 대표가 구속을 당한다거나 법정 구속이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굳건하게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예정대로 가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내년 5월에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상황이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뭐 그 리더십은 흔들림 없이 갈 거다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재판이 4개인데 2개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년 5월에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나머지 2개는 아마 시간이 상당 부분 더 걸릴 것 같아서 대선 전에 뭔가 이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두 개의 판결은 내년 5월이 기점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니까 남은 한 6개월 정도가 민주당의 운명을 가르는 어떤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